40년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가 화분을 바닥에 던진 그날, 엄마는 40년 동안 한 화초를 키우셨습니다. 칼라데아 뷰티스타. 이름도 참 곱죠. 저는 그걸 늘 보고 자랐어요. 창가에 놓인 그 화분은 우리 집의 작은 정원이었고 엄마의 자랑이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그 자리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마다 그 화분 앞으로 가셨어요. 정확히 7시였습니다. 잎을 손끝으로 쓰다듬고 흙의 촉감을 느끼며 물을 얼마나 줄지 조심스럽게 정하셨습니다. 날씨를 보고 흙을 만져보고 잎의 상태를 살피는 모든 과정이 마치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그 손길이 저는 그냥 엄마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닿는 사랑, 저에게도, 그 화초에게도. 어린 시절 제가 아팠을 때도 엄마는 화분에 물을 주고 난 뒤에야 제 방으로 오셨어요. 그게 엄마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화분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 녀석이 우리 집에서 오래 살았어. 한 40년 되었지. 내가 고등학생 시절이었나? 그때부터 여기 있었어. 실제로 그랬습니다. 40년을 엄마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였으니까요. 3일 전 오전이었습니다. 엄마가 현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서 계시는데 그 눈빛이 너무 낯설었어요. 제가 아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다시 밀었습니다. 안 열려, 왜 안 열리지?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엄마는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하겠어. 그 순간 엄마가 옆을 돌아보셨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엄마가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안 돼요.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그 소리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화분은 산산조각이 났고 흙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부서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칼라데아의 넓은 잎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뿌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깨진 조각들이 마치 우리의 추억처럼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혼자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40년을 키우신 화분을 매일 아침 물을 주시던 그 화분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건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엄마도 모른다는 걸. 엄마도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너지는 건 화분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일상도 함께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깨진 조각들을 주우면서 울었어요. 손바닥에 흙이 묻고 깨진 도자기 파편에 손가락이 베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40년의 무게가 손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부러진 줄기, 찢어진 잎, 흩어진 흙.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봉투를 묶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일까? 언젠가 엄마도 이렇게 조각나 버리는 걸까?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엄마가 창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멈춰 서셨습니다. 텅 빈 창가를 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왜 우리 집엔 화분이 하나도 없을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똑같은 질문. 왜 우리 집엔 화분이 없을까? 또 20분 뒤 화분이 어디 갔지? 하루 평균 12번. 엄마는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마음 어딘가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엄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아. 그 말이요. 칼 같습니다. 엄마는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마음은 어딘가 아파하고 있다는 걸 그 말 한마디에서 느껴집니다. 저는 그 아픔을 옆에서 듣고 있어요. 잡아주지도 못한 채요. 처음엔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던지셨잖아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엄마는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웃으며 말합니다. 다음에 하나 사올게요, 엄마.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10분 뒤면 또 물으십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MRI를 찍고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이 혼란스러워하실 때 가끔 이런 행동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거나 하는 거죠.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엄마가 화분을 던진 건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혼란스럽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공포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노인 돌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요양보호사 교육 정보를 알아봤어요.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요양원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너 혼자서는 무리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가 엄마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콩나물을 길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10살이던 때 엄마가 부엌에서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며 노래하던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콩나물, 콩나물, 쑥쑥 자라라. 그때 엄마가 묻혀주던 콩나물은 맛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제가 다시 꺼내보려고 합니다. 엄마가 저에게 주셨던 그 따뜻함을요. 매일 아침 물을 주면서 생각합니다. 엄마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화초를 키우시면서 조그만 콩나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엄마가 40년 동안 그 화분을 지켜온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라는 생명,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존재, 돌보고 또 돌보고 그렇게 세월이 쌓이는 것. 어제 엄마가 제 콩나물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예쁘네.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엄마가 화분을 기억하시는 건 아니지만 생명을 돌보는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누가 키워?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키워주신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그랬구나. 잘 컸네.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은 기억합니다. 형태를 잊어도 마음은 잊지 않습니다. 깨진 건 화분이 아니라 우리였던 시간일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사랑은 모양이 바뀌어도 남더라고요. 조금씩 다시 길러보려고 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콩나물이 자라듯이 매일 조금씩 물을 주면서요. 언젠가 엄마가 다시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예쁘게 자랐네. 저는 그 한마디를 기다리며 오늘도 물을 줍니다. 그리고 믿어요.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남는다는 것을요. 화분은 부서졌지만 생명을 돌보는 마음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사랑은 계속됩니다. 40년 동안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치매 부모님과 함께 무너지는 일상을 경험하신 분들, 소중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던 분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함께 부서지고 다시 일으켜 세운 순간들에 대해서요. 우리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남습니다. 오늘도 저는 콩나물에 물을 주며 엄마를 기억합니다. 30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오늘 하루 엄마와 함께 보내기 위해서요. 햇살 속에서 엄마에게는 낯선 길이 되어버린 기억들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입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반찬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엄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함께 머물렀습니다. 커피 향이 부엌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 동안 직장에서 보낸 아침들, 늘 서둘렀고, 늘 바빴고, 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엄마와 함께 천천히 아침을 시작합니다. 점심 준비 중 엄마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엄마는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지 3년. 엄마는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고 계십니다. 아침에 먹은 밥도, 어제 한 일도, 때로는 제 이름도 잊으십니다. 하지만 엄마의 손을 잡으면 느껴집니다. 아직 저를 알아보신다는 것을, 아직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점심을 함께 먹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엄마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겠다고. 오후 집 안 곳곳을 정리하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엄마가 화분을 바라보며 머뭇거릴 때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 화분 예쁘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잎을 만지셨습니다. 그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것처럼. 엄마에게는 낯선 길이지만 저는 함께 걸으며 조금씩 익숙해지길 기다렸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엄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고, 출근할 때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하루에 1시간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30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와 함께하기로. 옛 사진첩을 꺼내어 함께 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사진 속 엄마는 젊고 환했습니다. 저를 안고 웃고 계시는 모습. 엄마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쁘네. 누가 예쁘다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기억 속 길을 따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엄마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저는 기억합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여기 있을 차례입니다. 간식을 준비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일을 깎아드리며 엄마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너 혼자 돌보기엔 무리야.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엄마한테도 나아. 맞는 말입니다. 노인 돌봄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못하겠습니다. 엄마를 낯선 곳에 혼자 두는 것을. 적어도 지금은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엄마 곁에 있고 싶습니다. 엄마가 웃으면 저는 손을 잡아주며 하루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버린 게 아깝지 않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엄마와 작은 운동을 시도했습니다. 엄마, 팔 한번 올려볼까요? 엄마가 힘들어 하실 때 저는 뒤에서 손을 잡아 균형을 도왔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면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합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 매일 조금씩 대화하고 매일 조금씩 함께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주말에만 모시고 나갔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엄마와 함께합니다. 피곤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엄마가 눈을 깜빡이며 웃을 때 저는 그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 향, 오늘 점심 창밖 햇살, 오늘 오후 화분의 잎, 오늘 저녁 엄마의 미소, 모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엄마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하루를 음악을 들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옛날 노래를 틀었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기셨습니다. 가끔 작은 흥얼거림도 들렸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시간이 멈춰서 엄마가 더 이상 기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시간은 흐릅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밤이 되자 조명을 낮추고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엄마가 잠들며 숨을 고르는 순간 오늘 하루가 천천히 지나감을 느낍니다. 엄마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엄마가 잠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함께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30년 직장과 오늘 하루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엄마와 함께 걸었습니다.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는 낯선 길이었지만 저는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부모님과 얼마나 함께 하셨나요? 저처럼 직장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딱 1시간만이라도 곁에 계셔주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함께 밥을 먹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나눠요.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오늘도 저는 엄마 곁에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 손을 한 번만 잡아주세요. 새벽 2시였어요. 어둠은 고요했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울렸습니다. 누구야? 그 한마디에 저는 잠에서 벌떡 깨버렸어요. 예전에는 정말 도둑이 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엄마는 오늘도 기억의 어딘가에서 길을 잃으신 거예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이불을 걷었습니다. 불을 켜고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는 옷장 앞에 서 계셨습니다. 옷 한 벌 한 벌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누군가를 찾고 계셨어요. 아들은 어디 갔어? 그 말에 제 심장이 멎은 듯 했습니다. 엄마의 아들, 제 동생은 이미 40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가 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일처럼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는 거겠죠. 엄마는 매일 밤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밤 우는 엄마를 안아드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엄마의 체온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저는 엄마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다만 같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기억하는 그 아들을 떠올리고 제가 기억하는 웃음 많은 젊은 청년, 제 동생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예쁘고 활기차던 엄마는 이제 제 앞에 있는 가늘고 불안한 엄마로 바뀌어 있다는 걸요. 세월이 이렇게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푼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진짜입니다. 엄마는 내 엄마이고 나는 엄마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은 늘 길어요. 하지만 결국 아침은 옵니다. 오늘도 저는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밥을 짓고 엄마가 편히 삼키실 수 있도록 반찬을 다지고 약을 챙겨 컵에 물을 따라 두었습니다. 엄마, 밥 먹자. 저는 그 말을 매일 같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합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엄마는 지금 행복하신 걸까? 나는 너무 지쳐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목 아래까지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엄마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공주야.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저를 기억하는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져 가도 사랑은 끝까지 남는 거겠죠. 오늘 오후 저는 엄마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엄마는 제 팔짱을 끼고 걸으셨어요. 느리게, 아주 느리게. 하지만 그 걸음이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엄마는 나뭇가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겨울나무도 참 예쁘구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나무를 보았어요. 정말로 벌거벗은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오랫동안 나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멈춰서 보는 법을.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따뜻하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도 대답했어요. 네, 엄마. 따뜻해요.
그날 오후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오늘 밤에도 엄마는 다시 저를 찾으실 겁니다.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겠죠. 누구야? 저는 또 대답할 거예요. 엄마, 나야. 딸 여기 있어요. 항상 여기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밤입니다. 반복되지만 매번 다른 밤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저 누구세요? 오늘 아침 9시부터 벌써 11번째였다. 아직 오후도 안 됐는데. 엄마는 나를 보면서도 모른다. 매번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저 눈빛이 나를 향한다는 게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엄마의 하루는 같은 질문으로 흘러간다. 밥 먹었니?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도 따라 끄덕인다. 아는 척. 하지만 그걸로 끝이다. 몇 분 지나면 같은 질문이 다시 돌아온다. 설명은 점점 짧아지고 대답만 남았다. 네, 먹었어요. 어디가? 화장실이요. 같이 가요. 지난주에 한 번 넘어지신 뒤로 나는 엄마를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 나 집에 가야 하는데. 이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먼저 내려앉는다. 엄마가 말하는 집은 이미 사라진 곳이다. 엄마의 시간은 그 집 앞에 그대로 서 있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요양원은 안 보내?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설명해도 닿지 않을 걸 아니까. 가끔 혼자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라면 보낼 수 있었을까?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사람들, 그곳에서 본 어르신들의 눈빛, 다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가 저 눈빛이 되는 걸 나는 상상할 수 없었다. 밤이 되면 엄마는 자주 일어난다. 나는 그때마다 같이 깬다. 불을 켜두면 엄마는 다시 끈다. 아껴야지. 그 말 속에는 엄마가 살아온 시간이 들어있다. 잠은 늘 쪼개져서 온다. 아침이 되면 몸은 이미 하루를 다 쓴 것 같다. 알람이 울리고 나는 일어난다. 엄마 약을 챙겨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게 효도일까?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걸까? 어제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엄마의 얼굴이 천천히 무너졌다. 85살의 몸으로 3살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내가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있었다. 엄마가 나를 잊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잃고 있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하나둘 사라졌고 연락도 끊겼다. 그런데 지난주에 엄마가 TV를 보다가 문득 말했다.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엄마는 방금 한 말도 곧 잊었다. 하지만 그 기억만은 어디선가 잠시 올라온 것 같았다. 그날 밤 또 울었다. 이번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요즘은 확신 같은 건 없다. 다만 엄마가 불안해하면 나는 손을 잡는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오늘도 같은 질문이 같은 눈빛으로 돌아온다. 나는 대답한다. 아무 설명 없이. 엄마가 웃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국을 쏟았을 때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제가 국그릇을 옮기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싹. 뜨거운 국물이 식탁볼을 적셨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런데 엄마가 웃었어요. 푸, 공주 손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 3년 만에 처음 들은 엄마의 웃음소리였어요. 낮고 짧았지만 그 소리가 제 귀를 간지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3년 동안 잊고 있었던 걸 기억했어요. 엄마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3년 전부터 엄마는 웃지 않았어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없었어요. 표정이 사라진 얼굴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잠들었어요. 저는 처음엔 기다렸어요. 엄마도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TV를 보다가 웃었어요. 엄마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뭐가 웃겨? 웃으면 안 되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저는 TV를 껐어요. 그날부터 저도 집에서는 웃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우리 집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아침 인사도, 저녁 대화도, 명절 음식도 아무것도 엄마를 웃게 만들지 못했어요. 점점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릇을 깰까봐, 소리를 낼까봐, 엄마를 더 슬프게 할까봐. 저는 집에서 숨을 죽이고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다녀오고 밤에 잠들 때까지 저는 엄마 눈치를 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저도 힘든데 왜 제 감정은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요? 화가 났어요.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그날 저녁 국을 쏟았을 때 저는 또 혼날 줄 알았어요. 조심해야지. 정신 어디 팔고 다녀. 요즘 넌 왜 이렇게 실수가 많니? 그런 말들을. 그런데 엄마가 웃었어요. 푸흐, 공주 손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저를 혼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엄마가 저를 공주라고 불렀기 때문도 아니라 엄마가 웃었기 때문이에요. 제 실수를 보고 엄마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웃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엄마도 저처럼 3년 동안 숨을 죽이고 살았다는 걸.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숨을 쉬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또 실수를 했어요. 물컵을 흘렸어요. 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제 손이 이상해요. 엄마가 또 웃었어요. 우리 공주 오늘 왜 이래? 이번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편하게. 저는 그날 밤 깨달았어요. 희망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엄마가 제 실수를 보고 화내지 않고 웃는 것. 그게 희망이었어요. 작은 실수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순간.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순간. 그게 우리가 다시 숨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요즘 엄마는 가끔 웃어요. 제가 문턱에 걸려 넘어질 때, 제가 머리를 부딪힐 때, 제가 리모컨을 못 찾을 때, 우리 공주 오늘도 정신없네. 그 웃음소리가 이 집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고 있어요. 희망은 완벽함이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갑니다. 밤 10시 반. 불을 끄고 누운 지 10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침대에서 일어난다. 몇 번째인지 세지 않는다. 세어봤자 더 피곤해질 뿐이니까. 엄마 방문을 연다. 왜 안 자세요? 엄마는 이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화장실 가야 해. 복도를 걷는다. 불을 켜지 않는다. 이 길은 이제 눈 감고도 걸을 수 있다. 화장실까지 왕복 3분. 엄마를 다시 눕히는데 5분. 내 침대로 돌아오는데 1분. 그리고 다시 눈을 감는다. 3년 전 병원 복도는 이렇게 밝았다. 의사는 말했다. 초기 치매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엄마 옆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뜻인지 아는 듯 모르는 듯. 나는 질문하지 않았다. 얼마나 남았어요? 언제까지 괜찮아요? 묻고 싶지 않았다. 대답을 들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방이 어디야? 3미터 떨어진 곳에 방문이 있다. 매일 드나드는 그 문.
물 한 잔을 건넨다. 천천히 드세요. 설명하지 않는다. 저기 보이잖아요. 엄마 방. 말해봤자 엄마는 또 묻는다. 대신 엄마 손을 잡는다. 같이 가요. 새벽 2시 다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본다. 잠들지 않기로 했다. 엄마가 또 깰 수 있으니까. 깨서 화장실을 찾지 못하면 바닥에 앉아 울 수 있으니까. 옆방 불빛이 문틈으로 샌다. 엄마가 불을 켜놨나 보다. 일어날까 말까 계산한다. 5분만 더 누워있자.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불은 여전히 켜져 있다. 아침 7시 식탁을 준비한다. 계란말이, 김, 된장찌개,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들. 엄마가 부엌 문을 연다. 환한 얼굴로. 오늘 아침 뭐 먹어? 어젯밤은 기억하지 못한다.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내가 손을 잡아줬는지, 새벽까지 불을 켜놨는지. 괜찮다. 이게 우리의 아침이다. 매일 아침은 새롭다. 엄마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어제의 밤은 지나갔고 오늘의 아침이 왔다. 이게 현실이다. 매일 반복된다. 내일도 모레도. 엄마를 관찰하기 시작한 지 3주째입니다. 아직 확신은 없어요. 그냥 기록만 하고 있어요. 엄마가 냉장고 앞에 서 있었어요. 3분 정도요. 문을 열고 닫고 다시 열고. 뭐 찾으세요? 물어봤더니 아, 맞다. 나 뭐 하려고 했더라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요. 근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 혼자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이상했어요. 3일 전이었나? 슈퍼에서였어요. 엄마 우유 어제 샀잖아요. 그래, 난 또 장바구니엔 이미 우유가 2개 있었거든요. 엄마는 몰랐어요. 요새 깜빡깜빡해 하셨지만 전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기록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래? 엄마가 전화를 받고 물으셨어요. 확인해 보니 이모였어요. 엄마 동생. 아이고, 깜빡했네. 요새 번호를 저장을 안 해놔서.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엄마, 이모 번호는 작년부터 계속 저장돼 있었잖아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엄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 저녁엔 엄마가 물으셨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이요. 아, 그럼 내일은? 전 대답 안 했어요. 엄마도 더 묻지 않으셨고요. 그냥 밥만 먹었어요. 둘이서 소리 없이 밥만 먹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엔 엄마 손을 잡았어요. 별 이유 없이요. 엄마가 왜 하셨지만 전 그냥요 했어요. 엄마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엄마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여전히 따뜻해요. 엄마는 여전히 엄마예요. 근데 그게 제일 이상한 것 같아요. 다 똑같은데 뭔가 달라요. 관찰은 계속됩니다. 기록도 계속하고 있고요. 언젠간 이 기록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당신도 누군가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나요? 오늘 엄마가 울었다. 나는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밤 11시 30분. 겨우 엄마를 재웠다. 오늘 하루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다. 엄마의 눈물, 나를 보는 낯선 눈빛,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었던 말들. 나는 엄마를 돌보는 딸이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엄마의 눈물 앞에서 나는 그저 무력한 사람이었다. 오후 3시 엄마와 함께 동네 슈퍼에 갔다. 엄마는 남색 바지에 노란 가디건을 입고 있었다. 편해 보였다. 계산대 앞에서 엄마가 갑자기 멈췄다. 이거 얼마예요? 엄마가 물었다. 점원이 대답했지만 엄마는 다시 물었다. 이거 얼마예요? 세 번째 물음에 점원의 표정이 바뀌었다. 나는 재빨리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계산할게요. 엄마를 데리고 나왔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7시 엄마와 마주 앉았다. 엄마, 오늘 슈퍼에서 말을 꺼내려는데 엄마가 먼저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말했다. 엄마가 바보 같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괜찮아요, 엄마. 겨우 그 말만 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엄마의 눈물도, 나의 거짓말도, 이 순간도. 나는 방으로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다.
엄마 앞에서는 울 수 없었다. 밤 10시, 엄마를 재울 시간이다. 엄마는 연핑크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다. 잘 자, 엄마.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너도 잘 자. 엄마는 나를 기억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엄마 곁에 앉아 엄마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엄마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나는 생각했다. 내일도 이런 날이 올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일도 엄마 곁에 있을 거라는 것을. 밤 11시 45분. 나는 거실에 앉아 있다. 오늘 엄마가 흘린 눈물은 엄마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엄마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감정이었을지도. 나는 엄마의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함께 있어줄 수는 있었다. 엄마가 울 때 나도 울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싶다. 감정은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온다. 엄마의 눈물도 나의 눈물도.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지만 함께 흘릴 수는 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다. 오늘도 누군가는 혼자 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어 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을까? 매일 이 질문을 던지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도 그저 하루가 지나갔다. 엄마를 재우고 나면 나만의 시간이 시작된다. 근데 이 시간이 편한 건지 외로운 건지 모르겠다. 핸드폰을 보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별일 없다. 오늘도 엄마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그 빛이 꺼질 때까지 나는 여기 앉아 있다. 오늘 무슨 요일이야? 엄마의 질문은 어제도 오늘도 똑같다. 나는 매번 똑같이 대답한다. 수요일이에요, 엄마. 나는 기억한다. 엄마가 물었던 모든 질문을.
달력엔 빨간 동그라미가 매일매일 쌓여간다. 달력의 동그라미는 내 기억이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다. 천천히 준비하세요. 무엇을? 엄마가 나를 완전히 잊는 날을? 준비하라고 했다. 근데 어떻게 준비하지? 그날을 위해 나는 뭘 준비해야 하는 거지? 복도에 앉아 있는 동안 엄마는 멍하니 앞만 바라본다. 엄마 방문 앞에 선다. 손을 올렸다가 내린다. 매일 밤 반복하는 일. 노크하려다 그만둔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 안으로 들어가도 답은 없을 것 같아서 엄마는 자고 있을 거고 나는 그저 바라볼 것이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눈을 감는다. 그래도 잠은 오지 않는다. 핸드폰엔 친구들의 메시지가 쌓여 있지만 읽지 않는다. 나는 잘하고 있을까?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게 최선일까? 답은 없다. 그냥 내일도 이렇게 하루를 보낼 것이다. 같은 질문을 안고 같은 하루를 살 것이다. 나는 잘하고 있을까? 오늘도 그 답을 찾지 못했다. 오늘도 아침이 왔다. 오늘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이에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 그때도 같은 질문을 했다. 그날도 질문은 같았다. 오늘도 이해하지 못한 채 같이 있었다.